평생 일했습니다. 40년을 땀 흘려 일했습니다. 노후에 연금 하나 받으려 했는데 서류 한 장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겨우 40만 원 받아요. 그래도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80만 원은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탈락이래요. 우리 집 때문이래요. 나는 평생 이 집 한 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왜 수백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이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80만 명.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약 680만 명, 전체의 약 70%입니다. 나머지 30%, 약 300만 명은 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득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아니면 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탈락하는 진짜 이유와 놓치지 않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40만 원, 부부 가구는 최대 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던 분들, 아예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평생 일하셨지만 연금이 적은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드리자는 것이 기초연금의 취지입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모든 어르신이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이게 기준선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2025년 기준 얼마일까요? 단독 가구는 월 22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56만 8천 원 이하. 이 금액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가지를 더한 겁니다. 첫 번째, 소득평가액. 이건 쉽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죠. 근로소득 1에서 버는 돈, 사업소득 가계, 농사 등,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등, 국민연금, 공적연금, 기타 정기적인 수입,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게 함정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당신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잖아요. 라는 논리입니다. 어떤 재산을 보느냐? 집, 주택, 아파트,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기타 재산. 이 모든 걸 합쳐서 계산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법.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A씨 70세.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받고 계십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어씨는 탈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씨 재산 내역입니다. 아파트 시가 4억 원, 예금 3천만 원, 차량 1천만 원, 합계 4억 4천만 원.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후
나머지의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어 씨의 경우 4억 4천만 원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4% 12개월, 약 103만 원. 그러면 어 씨의 소득인 정액은 국민연금 80만 원 더하기 재산소득 환산액 103만 원 하면 183만 원. 아직 223만 원 이하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 씨는 서울에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불리하고 특히 고가주택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집값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B씨. 평생 회사 다니시다 퇴직하고 국민연금 월 6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예금은 2천만 원. 겉으로 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B씨가 30년 전 2억에 산 아파트, 지금 시세가 6억 원이 됐습니다. 본인은 팔 생각도 없고 평생 살 집인데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이게 재산으로 잡힙니다. 6억짜리 집은 연 4% 환산하면 월 약 170만 원 정도가 재산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더하기 재산소득 170만 원 하면 230만 원, 223만 원 기준 초과 탈락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같은 대도시에 오래 사신 분들, 집값이 올라서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면 그것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장애인용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있지만 일반 승용차는 포함됩니다. 금융자산도 빠짐없이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정도는 숨길 수 있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 금융기관과 모두 연동돼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오히려 허위 신고로 적발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영구 제한될 수 있으니 절대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합산. 기초연금은 부부가구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기준액도 단독 가구보다 높지만 두 사람 것을 합치니까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국민연금 100만 원, 부인은 소득 없음. 두 분 다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합산 소득인 정액이 356만 8천 원을 넘어서 부부 모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영향은? 과거에는 자녀의 소득도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해서 자녀가 잘 살면 부모님은 기초연금을 못 받았죠. 하지만 2021년부터 이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두거나 부모님 통장에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게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용돈 정도는 괜찮지만 매달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득이나 재산 문제가 아닌데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서류 문제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탈락 사례 중 약 20% 이상이 서류 누락이나 실수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흔한 서류 실수들. 첫째, 필수 서류 누락,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둘째, 재산 변동 미신고. 집을 팔았는데 신고 안 함. 예금을 해지했는데 신고 안 함.
차를 샀는데 신고 안 함. 셋째, 소득 변동 미신고. 일을 시작했는데 신고 안 함. 연금이 늘었는데 신고 안 함. 실제 사례입니다. 시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했어요. 집을 팔았으니 재산이 줄어든 거죠? 하지만 신고를 안 했습니다. 몇 개월 뒤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는 여전히 집 보유로 나와 있었고 실제 확인해 보니 전세 보증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시 씨가 제때 신고했다면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재계산돼서 계속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기초연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재산과 소득을 다시 확인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받았던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 제공. 내 소득과 재산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 바로 확인. 2.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전화 상담 가능.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 3.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직접 방문해서 상담. 서류 도움도 받을 수 있음. 두 번째, 탈락했다면 이의 신청하세요. 탈락 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재산평가에 이의가 있거나 계산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꼭 신청하세요. 실제로 이의 신청 후 인정받아서 기초연금을 받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평가액이나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 공시가격 하락 시 재신청.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졌나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년 공시가격이 새로 나오니까 떨어졌다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산 정리 계획. 만약 기준을 살짝 넘는다면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차량 처분, 사용하지 않는 토지 매각, 예금을 생활비로 사용해 줄이기. 단, 이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단순히 숨기거나 편법으로 옮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주기적으로 재신청. 한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액도 조금씩 오르니까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 꼭 신청하세요.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늦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평생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신 당신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세요. 소득인 정액 기준 확인하기. 재산도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 서류와 변동 신고 철저히. 탈락해도 이의 신청과 재신청 가능.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도움 요청하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1355.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을 위해 한 번쯤 확인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초연금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